네, 이번 순서는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대구 북구 을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분이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함께 최근 당내 상황부터 지역 현안들까지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구성 마무리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실 텐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우선 현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권성동 대행과 윤 대통령 사이에 오간 문자 유출로 당 안팎에 여러 혼란이 있었고요. 주말 동안 최고위원들과 권성동 직무대행의 사퇴 선언으로 결국 비대위 전환을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제 선수별 간담회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거쳤는데요. 앞으로 좀 이 당내 혼란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저도 그 초선 성명에 동참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당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비상 상황이라고 저희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데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좀 빨리 좀 비대위 체제로 가서 그 이후에 우리 당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자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비대위의 어떤 기간이나 역할, 성격을 놓고도 의견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친윤계가 맡아야 되냐, 비윤계가 맡아야 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그 절차나 과정 또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하게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친윤, 비윤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당내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대체적으로 오늘도 저희 초선 몇 명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좀 빨리 비대위 체제가 구성이 되고 또 그 비대위 체제 자체가 정상적으로 당 지도부가 이게 구성되는 그런 관리형 비대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더라도 이게 장시간 이게 끄는 그런 비대위가 아니고 정상적인 지도부가 선출되는 그런 시기를 최대한 좀 단축시키는 그런 또 효율적인 관리형 비대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효율적인 관리형 비대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행안부대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선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께서 이 내부 반발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민주당에서 탄핵까지 운운하는 것은 아마 이상민 장관의 발언 하나 때문에 특히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비판을 또 겸허히 수용한다고 행안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실은 지금 경찰국 신설 문제가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좀 여야 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법리적 해석이라든지 또 법제처의 또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관청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그 당의 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경찰국 신설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경찰의 그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한 것은 경찰들 정말 13만 명의 경찰들이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일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군 조직은 또 이게 무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조직이고 군과 경찰은 그래서 국가 안보라든지 치안을 위해서 자기 맡은 지역을 임의로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서장들이 상부의 그런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집단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게 심각한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경찰이 과거의 경찰이 아니고 지금 4월 달에 통과된 검찰청법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9월부터는 검찰 수사의 그 개시뿐만 아니고 종결권까지 이제 경찰로 넘어가게 돼 있고 또 2024년부터는 대공수사권도 국정원에서 이제 경찰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그 정보 수집 기능 같은 경우에도 과거는 경찰 또 국정원 등에서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만은 정보 수집에 대한 권한도 대테러 방첩을 제외하고는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경찰의 기능과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견제 수단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 보고 있고 경찰국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필요한 그런 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현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얼마 전에 이 군대 내 불법 도박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아무래도 요즘 스마트폰 사용이 군대 내에서 가능해지면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이제 통계를 받아보니까 최근 5년간 군 내 도박 적발 건수가 무려 한 1,500건이 넘고 그 네. 액수만 하더라도 600억이 넘는 그런 600억 원이요? 예, 상당히 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우려스러운 것은 2019년부터 그 군 내에 그 휴대폰 반입이 허용이 됐는데 네.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무려 10배 정도 이게 지금 도박 건수가 도박 증가했군요.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건 뭐냐? 이 인터넷 또 휴대폰을 그 이용한 도박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청년층에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청소년들의 그 도박 관련 실태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도박 중독으로 상담받은 건수 자체도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지금 2017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2020년도에는 한 2배 정도로 늘어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와 비교해 봐도 한 40% 이상 증가하는 도박 중독으로 상담받는 청소년들의 그 건수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군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에서부터 이어지는 문제인데 전체적인 문제. 이것을 좀 오히려 보면 군대에서 집합 생활을 하는 동안 좀 더 철저한 그 도박 예방 대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군대 도박도 좀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제대 후에 기존에 좀 도박에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접근했던 그런 청소년들조차도 또 새롭게 좀 이렇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전반기에 이어서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도 문재인 소속이십니다. 얼마 전에 그 웹툰 불법 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웹툰 산업이 지난해 매출 1조 원대를 돌파할 정도로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만큼 이 불법 공유가 참 많은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웹툰이 K 콘텐츠 중에서 K 커리처 중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매출액이 한 1조 한 500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불법 도용으로 인해서 불법 사이트에서 이렇게 좀 손실 금액 추정치입니다만 한 5천억 정도. 실제 매출액이 한 절반 정도가 이게 불법으로 좀 새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그게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그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고 웹툰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창작 의욕을 완전히 좀 이렇게 좀 와해시키는 그런 쪽으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절박하게 그런 그 웹툰 작가들이라든지 웹 소설 작가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정말 이 불법 도용하는 문제, 저작권 침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쪽에 굉장히 지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 사이트가 해외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 운영자를 검거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보면은 국제적으로 이게 범죄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에 그때 이제 대표적인 그 웹툰 불법 도용 사이트 밤토끼라고 있었는데 네. 그것만 이렇게 예를 들더라도 운영자 회사의 그 소재지는 저쪽에 중앙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게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그 ISP 업체는 불가리아. 또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데이터 저장하는 거기는 또 업체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 우크라이나 이렇게 돼 있고 실제 또 이제 돈을 회수하는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네. 사람들은 국내에서 이렇게 또 압력하고 있고 다 분야가 나눠져 예, 있군요. 그래서 이제 국제 이제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차례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차단 요구를 했지만 제대로 그냥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해서 참 이게 네. 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구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부시장도 하셨기 때문에 지역구 현안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대구 지역구에 최근에 반가운 시설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대구 강북 지역 최초의 공공형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준공이 됐고요. 구수산 도서관도 재개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 지역구가 이제 대구에서는 좀 외곽 금호강 건너 칠곡군에 이제 이렇게 연접해 있는데 네.
사실 금호강이 이렇게 도심을 이렇게 가로지르다 보니까 좀 도심하고는 이렇게 좀 단절이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지역에 사는 주민 수만 하더라도 25만이 넘는데 그 25만 인구에 걸맞는 문화 시설이 좀 이게 부족하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그 젊은 세대 30대, 40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또 아동들, 유아들이 많이 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도서관도 굉장히 좀 협소하고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 시설이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물놀이 시설이 네. 그동안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규모는 좀 소규모지만 그 가압장으로 사용하다 이게 용도가 폐기된 그런 놀리고 있던 그런 공공시설 용지를 활용해 가지고 저렇게 조그맣한 물놀이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주변에 좀 아파트 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가까운데 그 학부모들 또 어르신들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놀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네요. 그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굉장히 노후하고 납부된 시설이었는데 거기를 좀 제가 이제 특별 교부실 이런 것들 좀 가져와서 특히 이제 유아들을 위한 그런 어린이 열람실이라든지 또 요즘 또 유튜브에 이렇게 직접 이게 그 편집해서 그 방송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그 방송 편집 시설이라든지 또 독서 동아리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방 이런 현대 트렌드에 맞는 쪽으로 좀 도서관들을 좀 이렇게 리모델링 했더니 굉장히 좀 그 학부모들 아동들이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참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또 공로를 인정받아서 최근에 또 상을 하나 수상하셨네요. 얼마 전에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공로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지난해 그 뮤지컬 독립장르 인정을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관련 산업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상에 대한 의미가 더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뮤지컬 뭐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즐겨 보실 텐데요. K 콘텐츠 중에서도 뮤지컬 산업 매출액이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0억도 제일 안 됐습니다만은 코로나 직전에 거의 4천억 규모로 이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예년의 매출의 규모를 좀 찾아오고 있는데 네. 그 지역에서는 대구가 2007년도부터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 국제적인 뮤지컬 행사를 공을 들여서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창작 뮤지컬의 또 제작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검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도시가 대구인데 제가 마침 또 행정부시장을 2015년도부터 하면서 계속 그런 대구 뮤지컬 축제에 좀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법률 또 그런 또 예산 정책 쪽에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렇게 뮤지컬 업계에서 아마 상을 줘서 더 격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제 21대 후반기 국회에 접어들었는데요. 향후 조금 더 주력하고 하시고 싶은 지역 현안이나 의정 활동 관련 부분 또 입법 활동 어떻게 좀 계획을 잡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그대로 남기로 했는데 네. 제가 전반기 때 문체위 이제 간사를 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문화예술 관련 여러 협회 단체들하고 많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그분들이 또 우리 새 정부에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듣고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또 반영을 많이 시켜놨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현실화되는데 끝까지 좀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또 이게 이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이제 문체에 좀 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앞서 말씀드린 그런 K 콘텐츠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는 좀 걷어내고 예. 실질적으로 또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행 관광업이 굉장히 좀 와해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또 재생시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문화와 관련해서 보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화복지 측면에서 좀 비수도권의 문화 수준을 좀 공평하게 항유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 앞으로 제가 좀 더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셔서 지역 현안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부탁드리고요. 지역 현안에 계속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